그냥 서브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로 붙였고 클라우드 주식으로 클라우드를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파일을 안 드렸기 때문에 기본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로깅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죠? 이렇게 뜨고 있고 서버를 띄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그래서 삭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띄워나요? 띄워주시고 저희 스프링부트의 포트 번호가 8000번이죠? 8000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 단독으로도 코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옛날에서는 JSP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타임리프를 이용하면 스프링부트 단독으로 코딩이 가능했죠. HTML을 이용해가지고 보셨죠? 마찬가지로 스프링부트의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붙여보시면 로컬호스트 3000번은 리액트고 8000번이 스프링부트죠. 이렇게 뜨면요. 어떻게 뜨나요? 어떻게 뜨고 있죠? 혹시 로그인 하면 안 나오나요? 로그인 하면 나오지 않나요? 저는 로그인을 해가지고 지금 노하우를 있다고 이제 로그인 하면 나오죠? 로그인 하면 그게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장된 로그인 화면을 보여줘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로그인 화면을 만든 적도 없는데 스프링 시큐리티 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거 추가하시면 로그인 화면 보여줍니다. 기본 로그인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그인 계정 이름이 뭐냐면 유저입니다. 유저를 넣으시고요. 암호가 있죠?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죠. 카카오톡에 계정 이름은 유저입니다. 로그인 화면에 보이시면 유저를 넣어주시고 USER 유저를 넣어주시고 저는 로그인 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유저를 넣어주시고 이 화면은 프로젝트 할 때 안 쓸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냥 깔기만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깔기만 하면 스프링 시큐리티를 추가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보시면 나오고요. 암호가 궁금하죠? 암호가 어디냐면 이 서버를 딱 여시면 이게 콘솔 창 보십시오. 콘솔 창에 당신의 암호는 요겁니다. 패스워드 콘솔창을 잘 살펴보시면 using generated security password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긴 게 나오죠. 이게 아마 컴퓨터마다 다 틀릴 것 같은데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여기를 복사하셔가지고 패스워드 무게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 돼요. 콘솔창을 주목하시면 계정은 유저고요. 패스워드는 자신의 스프링부트 이슬 콘솔 창 있죠?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큐리티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잘 살펴보시면 나와요. 굉장히 길고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로그인 되나요? 안 되시는 분 봐드릴게요. 바깥 돌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됐습니다. 거기 로그인 된 겁니다. 네. 이거 쫄 화면 나오면 하얀색 화면 나오면 로그인 된 거예요. 여기 로그인 된 거예요. 네, 여기 로그인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3000번 말고 이거 8000번. 이거는 리액트 주소, 리액트 말고 스프링은 8000번. 네, 거기서 유저 주시고, 네, 패스워드는 콘솔창 클릭하시고 실행 잘 찾아보시면 올려보십시오. 여기 내 패스워드 당신의 패스워드 메모가 그리고 다시
이게 로그인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가 로그인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스프링부트에 첫 페이지가 없으면 그런 화면이 떠요. 아시겠죠? 첫 페이지가 없으면 그런 화면이 뜨고, 만약에 그러면 예, 로그인이 안 되면 어떤 화면이 뜰까요? 예, 패스워드 아무거나 넣어보십시오. 넣어보면 예, 그냥 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로그인이 돼가지고 뭐 화면이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기본 로그인 로직이고, 스프링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를만 설치를 하시면 예, 로그인 화면이, 내장된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기능을 쓰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할 때 아시겠죠? 뭐 보여드리는 거고. 됐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조작을 하고,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은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이 파일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방 하셨던 스프링 시큐리티 옵션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정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하나도 설정을 안 하고, 하나도 설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그인 페이지가 빵 뜹니다. 아시겠죠? 떠가지고 넣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할 때. 그래서 설정을 해서 쓰는데, 설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복잡합니다. 설정 파일이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거는요, 파일이고,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자바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패키지를 하나 만드시고, 이름을 저희 이제 설정 파일들은 어디에 갈리냐면 configuration이라는 패키지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방 보내드립니다. configuration. 그러니까 여기 엑시오스 보안 또 걸어놓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엑시오스 보안 파일. 웹 config 가지고 엑시오스 가지고 CORS 보안. 그렇죠. 네, 기억. 네, 선생님. 저도 넣어볼게요. 네, 요겁니다. 네, 요 파일입니다. 네, 열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조립하실 때 만약에 로그인 옵션을 조정하신다면 그 파일이 있어서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테스트하면서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어느 쪽이냐면, 위에 제가 주석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일단 뭐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고 차차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많이 적어놨죠. 차차 설명을 드리고, 요 밑에 주목하셔야 되는 옵션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있잖아요. 요 보시면 필터 체인이라고 함수가 있죠. 요거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요게 옵션 설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으로 일단 텍스부터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차차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핵심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핵심은 요 함수가 되고요. 요 함수가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형태가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옵션을 하나씩 걸 때마다 함수를 넣어주는 건데, 함수가 이제 CORS 보안을 걸겠다 하면 CORS 보안 함수를 하나 딱 걸어주고, 점, 함수 체인이라고 하죠. 점점점 연결하는 함수 체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jQuery에서도 썼고 그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RS 보안을 하나 걸어주고 나서 중간중간에 약간 다른 기능들은 AND로 연결을 합니다. AND로 중간중간에 다른 기능들은 AND로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CSRF dis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뭐냐면 CSRF 보안이라고 해서 보통은 기본으로 이네이블이 돼 있고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마다 좀 약간 틀린데 저희가 이제 엑시오스를 이용한 리액트와 연동을 할 때는 요거를 꺼놓습니다. 요거를 꺼놓습니다. 그렇죠? 리액트와 연동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요거를 꺼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템플릿 엔진, 타임리프를 이용한 자체 JSP나 타임리프를 이용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요거를 켜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세이블 안 하고 켜놓는 활성화를 시켜놓는데 리액트를 이용해서 엑시오스로 통신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요거를 꺼놓습니다. 꺼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SRF라는 것은 해킹 기법인데요. 해킹 기법. 저는 해킹을 잘 몰라가지고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 해킹을 막아주는 기능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액트를 연동하는 엑시오스를 이용한 리액트를 연동하는 통신을 이용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요거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용 안 하셔도 CSRF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꺼놓는 거죠. 맞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권한 관리입니다. 권한 관리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용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용어 정리부터 하죠. 이제 백엔드 오셨으니까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그인이다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뭐냐?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유효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이걸 인증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부터 인증.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이제 인가가 있습니다. 인가는 다른 말로 권한관리라고. 권한 체크. 인가를 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그냥 권한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한 체크는 뭐냐면 아까 잠깐 해봤죠? 이 사람이 관리자인가 아니면 일반 유저인가에 따라 보여줄 화면을 관리하는 거. 이거를 권한 관리라고 합니다. 됐죠? 금방 해봤죠? 메뉴가 싹 사라졌다 보니까 이게 권한 관리. 그래서 로그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증과 권한 체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증은 했지만 이 사람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증은 했지만 이 사람이 일반 유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여줄 화면을 관리하는 보여줄 화면이라 하면 보여줄 메뉴를 관리하는 것을 권한 관리라고 권한 체크 또는 권한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어는 전부 다 영어로 서구권에서 개발됐잖아요. 한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영어로 돼 있죠. 이게 authentication 이게 인증이죠. 맞나? authentication 이게 인가를 보거든요. 이 영어가 비슷하죠? 보시면 비슷하죠?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죠. 내용이 완전히 틀리죠? 하지만 영어는 비슷하죠? 영어는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인증은 뭐라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유효한 사람인지 통과시켜주는 거고 인가 또 권한 관리는 뭐라고요? 보여줄 화면과 안 보여줄 화면을 달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인증과 권한 관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거를 알려드리냐면 클래스명이 요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명이 요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아예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증에 관련된 클래스명은 객체명이 authentication 맞나? 오타가 있나? 해보겠습니다. 인증 정확한 글자를 썼습니다.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맞네요. 권한을 authorization, authorization. 이거 말씀드렸네요. 약간 T가 빠졌네요. 그래서 클래스명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ID 패스워드 체크하는 클래스고, 권한 관리는 뭐라고요? 화면을 보여줄 화면과 안 보여줄 화면, 이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영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스펠링이 비슷하죠. 스펠링이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클래스명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아시면 로그인 절차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인이고, 요거를 이제 백엔드 인증, 권한 관리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냐면 스프링, 초밥 설치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 스프링 시큐리티 체크했죠? 체크하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됐죠? 예, 요거 이거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PT에 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PPT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아마 뒤에 백엔드 인증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네, 인증과 인가가 있다. 그래서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해놨죠? PPT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요. 다음에 또 뭐 클래스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크리덴셜이라 하면 크리덴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비밀번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패스워드를 의미를 하는데 또 IT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T에서는 비슷한 용어를 용어를 달리해서 비슷한 때 용어를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면 되는데 얘가 그냥 크리덴셜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요? 얘가 그냥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아시겠죠? 패스워드 크리덴셜 그다음에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네 여기도 적어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시팔 뭐 이렇게 나오면 얘가 유저 정보를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라고 합니다. 유저 이렇게 가지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굉장히 복잡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설명은 코드를 하면서 하죠. 이거 지금부터 설명하면 자본이니까 넘어갈게요. 살짝 이제 보면서 하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증과 권한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uthorize request 이게 여기 권한 관리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uthentication 인증이 아니고 권한 관리죠. 그죠? 영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권한 관리에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권한 관리가 뭐라고요? 권한에 따라서 보여줄 화면과 안 보여줄 화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가 뭐지요? authorize잖아요. authorize니까 권한 관리입니다. 권한 관리에 관련된 설정이고 여기서 end matcher가 있는데요. 여기서 end matcher에 이런 URL로 들어오면 허용을 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end match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이런 URL로 들어오면 커밋
전부 다 허용을 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권한 관리죠. 권한 관리는 뭐라고요? 보여줄 화면과 안 보여줄 화면을 설정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파일을 드렸죠? 파일을 드린 상태에서 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볼까요? 이거 아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되버리네요. 모르겠나? 잠시 확인을 해보고 볼게요.
아, 이 파일을 두 개를 좀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파일, 로깅 파일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드리죠. 네, 저희가 로깅 파일 두 개를 항상 넣었죠? 네, 두 개를 넣어주시면. 저도 한번 로깅 파일을 넣어서 로고4 JDBC하고 로고백 있죠? 이걸 두 개를 넣어주십시오. 로깅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저희 항상 로깅 파일을 넣었잖아요. 로고백 넣었죠. 넣고 테스트 한번 넣어봤죠. 테스트하면 됩니다. 네, 어차피 로깅 파일이 필요하니까. 넣어놓고 제가 파도를 넣었죠. 넣어놓고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고 다시 한번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액세스가 거부돼요. 그래서 에러 코드가 403번 아니면 401번일까요? 이게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강제적으로 못 들어오게 사이트를 막으면 아까는 그냥 하얀 페이지 였잖아요. 하얀 페이지는 통과된 거고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권한 관리에 의해서 막은 게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넣어주세요. 로깅 파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로고4 JDBC하고 로고백 있잖아요. 이거 넣어주십시오. 어차피 클릭한테 넣어주세요.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좀 넣었죠. 네, 항상 넣었죠. 네. 네, 그래서 넣고 테스트하시면 될 건데, 네. 그리고 간략하게 로깅 파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설정을 어떻게 되냐면, 예, 루트로 들어오시면 막히고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유저로 들어오시면 퍼밋 올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저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루트입니다. 루트인데 유저는 열어놨다고 했죠? 유저로 하면 이게 열리면서 들어오죠. 이게 이제 화이트 페이지가 뭐냐면 페이지를 못 찾는다는 에러인데 그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찾는다는 에러. 그런데 보안에 막히면 화이트 페이지가 안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액세스가 거부된. 여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유저로 하시면 내용 보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요. 이게 권한 관리가 되고요. 그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 엔트 매처 하셔가지고 유저의 커밋 올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다른 URL도 안 되죠? 보드로 하셔도 안 되죠? 안 되는데 허용된 URL은 유저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권한 관리,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하는 권한 관리가 되죠. 특정 URL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여기 제가 추석을 추도해가지고 이거 추가 보도를 허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보이시나요? 추석으로. 그래서 위에다가 요거를 위에 퍼비도 유저 허용한 거 있죠? 유저 URL 허용한 거를 수석으로 막고요. 막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투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허용하시면 두 개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심표하시고 유저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보도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터미널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시작 한번 하시고 되나?
네,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는 유저만 됐죠? 유저만 됐는데 이제 보도도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군요. 그러면 편해? 보도 되네요. 네, 그래서 보도 2는 안 되죠? 보도 2는 안 되죠? 보도 2는 맡겼죠? 보도 2는 맡겼고 보도로 하시면 보도는 열어놨죠? 화이트 페이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 관리를 한다. 권한 관리가 뭐라고요? 보여줄 페이지와 안 보여줄 페이지를 분리하는 게 권한 관리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옵션을 조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수성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컴이 돌려 있는 거 이거는 수성 막아버리고 여기 밑에 투투로 있잖아요. 여기다가 수성만 풀어주시고 재시작, 서버 재시작 한번 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안 되시는 분은 여기 계시고